안녕하십니까. 프레시소 신체균형연구소 대표 임정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직근의 불균형, 복직근의 생체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직근의 그 부착지를 미리 모형에 마킹을 해놨습니다. 복직근 위로는 제5 늑골, 또 밑으로는 그 치골에 이어져 있는 양갈래의 길다란 모습의 근육입니다. 이 복직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숙여지고, 복직근이 이완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체의 불균형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요한 그 포인트가 복직근이 치골에 부착되어 있다는 이 관점입니다. 치골은 골반에서도 골반 앞쪽에 중앙에 놓여져 있죠. 치골은 골반 앞쪽에 중앙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치골에 아주 든든하게 부착된 이 복직근은 우리 인체 불균형을 해석하는데 매우 결정적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직근은 골반에 치골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변화할 때 복직근도 함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골반은 주로 어떻게 또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느냐가 우리가 복직근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알 수 있는 주요 우리가 그 사실이 이제 되겠죠. 골반은 주로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불균형화가 됩니다. 왜? 인체는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골반은 밑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피부가 처진다, 얼굴이 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중력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엉덩이가 처진다. 또 나이가 들더니 ong덩이가 왜 이렇게 처졌냐. 예전에는 아주 봉긋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골반은 인체가 불균형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 골반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쪽으로 더 기울어져서 내려오기도 하고, 앞쪽으로 회전하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뒤로 회전하면서 내려오고 하는 것이 골반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공통점을 기준으로 한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골반이 내려올 때 복직근도 같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골반이 내려온다고 하겠습니다. 골반이 내려올 때 골반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반이 내려오는 거 보겠습니다. 자, 골반이 오면 이 복직근을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복직근의 입장에서는 골반이 내려오면서 복직근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복직근은 길어진 상태에서 팽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직근은 골반이 내려가게 되면 복직근은 길어진 상태에서 고정됩니다. 고정됩니다. 마치 탄력이 있어야 될 복직근이 길어져서 고정되게 되면
내 몸통 앞에 이 길다란 막대기를 하나 놓여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그려질 때 복직근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리고 뒤로 펴질 때 복직근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직근에 수축과 이완이 있어야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인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듯이 이렇게 접듯이 인체가 숙여지고 또 펴지게 되죠. 근데 복직근이 막대기같이 딱 놓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숙일 때 복직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쪽에 있는 허리가 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네, 버텨줘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등과 어깨에 연쇄적인 불편함과 통증이 있기에 충분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직근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인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기능장애의 부조화가 발생이 되겠죠. 좀 전에 우리가 숙이고 펴고 이런 걸 봤습니다. 또 보행도 마찬가지죠. 보행도.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인체의 주요 동작을 요약해보면 숙이는 동작과 또 걷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도 이 앞쪽에서 복직근은 아주 리드미컬한 어떤 보행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어떠한 탄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걸을 때 이 복직근이 이렇게 고정되게 되면 보행에도 충분한 지장을 주겠죠. 또한 복직근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수축 이완 이렇게 해야지 복직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복직근이 한마디로 움직이게 하겠죠.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 복사근, 그렇죠. 내외 복사근 이런 근육들. 그리고 복직근 우리가 심부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복행근. 이런 것들이 복직근이 수축 이완하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양갈래에 길쭉하게 있는 이 복직근이 고정되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같이 고정하게 되는 그러한 2차적인 운동성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머슬이 약해지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이제 됩니다. 복직근은 표면에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 늘어져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때 선반응을 합니다. 선반응을 하고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과 이 속에 있는 이 근육들이 움직일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 복직근이 수축과 이완 이 동작을 반복을 해야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일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복직근이 유독히 도드라지게 어떻게 만져지거나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된 움직임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복부 또 심부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왜?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하는 근육은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코어 머슬을 강화하고 싶으나 사실은 코어 머슬을 강화하기 전에 복직근에서 미리 반응을 해버리니까 코어 머슬이 움직일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빼앗기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결국 근본적으로 골반이 다시 상승해야 됩니다. 골반이 상승하면 복직근의 제 길이를 되찾고 복직근의 제 길이를 되찾은 복직근은 다시 탄력을 회복하고 탄력을 회복한 복직근은 수축
수축과 이완이라는 이 운동성을 회복하고 수축과 이완이라는 이 고유의 복직근의 운동성을 회복한 인체는 숙이고 피고 걷고 하는 일련의 일상적인 동작을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복부 또 속에 있는 심부에 있는 코모스를 함께 움직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마련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코모스를 강화하는 주요한 관점,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런 중력을 영향을 받는 것이 아주 본질적인 인체 불균형의 원인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복직근의 불균형을 통해서 인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프레시소 신체균형연구소 대표 임정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